오늘 진행해볼 게임 더 디드라는 스토리 게임입니다.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본다. 내 이름은 앨런 브루스, 말콤 브루스의 아들이자 던시엘가의 합법적인 상속자이다. 하지만 최근 나는 독재자 같은 아버지가 정신이 이상이 있는 여동생을 위해 나의 상속권을 박탈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래, 나와 내 가족 관계는 말하자면 껄끄럽다. 그래서 나는 이 끔찍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여동생을 제거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죽여버리겠어. 나는 그녀를 불행으로부터 구제할 것이다. 불행하게도 내 동생은 절대로 던셀가에서 벗어나지 않아 이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가족들은 방문하지 않은 지도 좀 되었다. 그 끔찍한 곳에 오래 있는 것도 힘들어. 하지만 아버지의 50세 생일에 참석하기 위해라는 핑계를 의심받지 않을 좋은 구실이 될 것이다. 이를 치를 시점과 방법을 아주 신중하게 선택해야만 한다. 오늘 밤이야 바로 그날이다. 하자, 일은 시작되었다. 종소리가 나를 부른다. 죽여버리겠어. 소리가. 하느님 맙소사, 조지. 누가 정원을 관리하고 있지? 잭 윌리스가 담당했었습니다, 도련님. 돌아가신 지 1년 좀 넘었죠. 요즘엔 제가 조금씩 여기저기 손보고 있습니다만 득이 좋지 않아서 많이 할 수가 없네요. 동생이 도와주지 않았나? 제니퍼 아가씨는 그렇게 밭것 활동을 좋아하는 성향은 아니셔서요. 나도 아내 조지, 그냥 농담이야. 그거 참 재밌군요, 베리 퍼니. 현실가에 물바다가 돼버리기 전에 어서 안으로 들어가지. 귀향. 당신의 가족들과 대화하고 집안에서 유용한 물건들을 찾아내세요. 아이템은 증거품과 무기로 나누어집니다. 당신은 저녁 식사 전까지 집안에서 두 개의 물건만 가질 수 있으므로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식사 후 당신은 증거품을 심어둘 수 있으며 범행의 실행을 옮길 수 있습니다. 이를 치르는 것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활한 자만이 성공할 것입니다. 그렇군요. 좋은 저녁입니다, 이런 도련님. 코트를 받아드릴까요? 선택지가 있군요. 그래, 부탁해. 아니, 내가 입고 있겠어. 내가 당신의 치마도 벗길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최대한 의심을 사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여동생을 죽이기 위해서는. 그래, 부탁해로 하겠습니다. 그래, 이 성가신 것 좀 나한테서 치워줘. 새로 들어왔나? 제 이름은 소피아예요. 토레님 얼굴은 사진으로 봐서 알고 있었어요.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아주 신입은 아니에요. 이 집에서 일한 지도 1년이 되었는걸요? 토레님은 지금까지 집에 한 번도 오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동안 좀 바빴어. 네. 난 가족이랑 좀 별로 친하지 않아랑 불쾌해하며. 지금 뭐라 했지? 별로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건 저희가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니까. 난 가족이랑 별로 친하지 않아. 당신도 알 테지만 난 우리 가족이랑 그렇게 잘 지낸다고 말할 정도는 못 되거든. 그리고 보니 그런 뉘앙스의 말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최소한 지금은 전보다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집에 오셨으니 다른 가족분들을 굉장히 보고 싶어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주인님께서는 왼쪽 편에 서재에 계시고 마님께서는 오른쪽 편에 응접실에 계세요. 그리고 아가씨께서는 위층 아가씨방에 계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고마워. 두 번째는 그럼 자기는 어디서 만날 수 있지, 예쁘니? 세 번째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 집에 대해 뭐가 있는지는 내가 잘 알아. 첫 번째로 하겠습니다. 알려줘서 고마워, 소피아. 천만에요, 에런 도련님. 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저녁이 다 되면 종을 울릴게요. 그렇군요. 조지는 밑으로 내려가네. 일단 좀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이제 방향키로 움직이고요.
어머니께서 애중지한 금촛대가 테이블의 한가운데 놓여있다. 분명 호상하고 고전적인 살인 무기가 될 수 있어. 예? 이걸 살인 무기로 쓴다고? 촛대를?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다. 저는 이런 과감한 방식의 살인 도구는 선호하진 않아서요. 엄마다. 끼어코 일을 치는구나, 에런. 일어서지 못해서 미안하지만 네가 서 있는 것만으로 놀라서 심장이 떨어질 뻔했어. 안녕하세요, 어머니. 제대로 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제발 좀 앉으렴. 널 올려다보려고 내 목을 길게 빼고 싶진 않으니 말이다. 어머님도 저를 딱히 좋아하진 않으시는군요. 그래, 에런. 결국엔 집에 얼굴에도 비치기라도 했나 보구나. 그냥 문제나 일으키러 온 건 아니라고 말해주렴. 잠시만요. 이게 지금까지의 상황을 잘못 뉘우치러 온 겁니다.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건 당신이 달게 받아야 할 일이에요. 세 번째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이때까지 잘못된 상황을 뉘우치러 온 겁니다. 근데 갑자기 사이가 안 좋다가 너무 의심받을 만한 상황이야. 왜냐면은 갑자기 집에 왔어. 집에 왔는데 너무 호의적이야. 근데 여동생이 죽어. 그러면은 누가 봐도 내가 의심을 받지 않을까? 이건 경찰이 아니라 그냥 누가 봐도 알아차리기 때문에 일단은 삐딱하게 나가. 조금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건 우리가 행복하고 일반적인 가족이었던 것처럼 굴진 않을 겁니다. 우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삐뚤어졌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거울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네요. 당신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에휴, 놀랄 것도 없구나. 넌 지금까지 늘 네 실패를 다른 사람 탓으로 돌려왔잖니. 여기 있는 동안만큼은 제발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마라. 오늘은 네 아버지의 중요한 날이니까. 네 여동생을 만나봤니? 요즘 평소 이성으로 힘들어하고 있단다. 괜찮나요? 두 번째, 세상에 걘 또 뭐가 문제래요? 세 번째, 그 애랑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라면 세 번째. 왜냐면은 첫 번째는 동생은 평소에 사이가 안 좋다는 걸 부모님이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괜찮나요는 의심받기 너무 좋은 대답이야. 두 번째는 세상에 걘 이번엔 또 뭐가 문제래요? 이러면은 또 사이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얘를 죽이러 온 것처럼 보여. 세 번째가 맞습니다. 그 애랑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니퍼랑 저 사이에 나눌 만한 이야기는 없어요. 너희 둘 다 그 바보 같은 억지 좀 그만 부리면 안 되겠니? 어릴 적부터 어쩜 하나도 변한 게 없어. 내가 기억하기론 그때부터 너희들은 항상 싸우기만 했지. 슬슬 제니퍼가 네 하나뿐인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자각했으면 좋겠구나. 가족보다 중요한 건 거의 없으니까. 저 어머니 형제 자매가 뭡니까? 그냥 자매죠 뭐. 자매도 아니구나. 얘가 오빠니까. 어쨌든 아직 뵙지 않았다면 아버지께 인사드리고 오너라. 생일 축하도 드린다 꼭 말씀드리고. 그리고 적어도 축하한다는 티 정도는 내려오나. 안녕 엄마. 전화 걸 이유는 없다. 축음기. 어머니가 가장 아끼는 축음기다. 혹시 어머니가 보지 않을까 어깨너머 확인했다. 책상 위에 붉은 책 표지에는 일기장이라고 써져 있다. 일기장? 어머니 일기장을 가져가서 뭐해? 가져가서 소용없어. 아빠를 만나보겠습니다. 여기 아빠 있다 했죠? 안녕 아빠. 만 세월은 지났지만 아버지의 서재에서 나오는 익숙한 개캐 묵은 냄새는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갈 때마다 두려움을 차오르게 한다. 입안과 나 안 좋은 기억들이 너무 많다. 그렇군요. 이 책장은 예술과 문화라는 이름표가 붙어있다. 탁장에 램프가 부드러운 빛을 올리고 있다. 아버지가 보지 않는 동안 조용히 첫 번째 서랍을 열어 안을 들어봤다. 서랍에는 아버지의 기념품들로 가득 차 있다. 그중 하나가 등골에 오한을 돌게 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용했던 잔인한 가죽 회초리였다. 이것으로 아버지는 나를 때리곤 했었다. 만약 적절한 시기에 장소에 심어둔다면 의문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다. 회초리를 가져가서 증거품을 심는데, 만약에 심는다 쳐도 이 회초리를 가져다가 어떤 증거를 만들어낼 수 있어. 내가 만약에 어떤 방법으로 내 여동생을 죽였어. 이 회초리가 여동생 방에서 나오는 것도 이상하고 집에서 사용하는 사람들 방에서 나오는 것도 이상해. 근데 어쨌든 서재에 있으면 더 말이 안 되잖아. 일단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걔하고 말 좀.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인 사냥견 비스티에다.
걔는 나를 잠시 올려다보곤 내가 음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보곤 가버렸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아버지는 말이 없었다. 썰렁한 정적이 서재를 메웠다. 그러다 그는 마침내 조용하고 씁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나한테 이 집에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던가? 왜 여기 있는 거냐? 1번. 당연히 아버지를 뵈러 온 거죠. 생신 축하드려요. 2번째. 상속 문제를 논의하려고요. 전 다 알고 있어요. 2번째. 3번째. 아버지가 상관할 문제는 아니에요. 뭘로 하지? 일단은 아버지랑 사이가 많이 안 좋잖아요. 가정폭력을 당하고 살았었기 때문에. 일단 너무 친근하게 다가가면은 가족들로부터 이상하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상속 문제가 제일 적당한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이런 아버지 밑에서 살았다라면은 3번째를 선택할 거기 때문에 3번째 하겠습니다. 아버지 알바입니까? 여기에 온 이유는 제 일이지 아버지가 상관하실 건 아닙니다. 오, 그러냐? 그 말은 네가 여기 올 이유가 없다는 말이기도 하지. 최소한 절 보셔서 기쁘실 수 있겠죠, 아버지? 내 생일을 축하하는 방법은 잘 알고 있을 때이다. 턴실가로 돌아와. 와서 자리를 잡고 망할 네 의무를 다해라. 첫 번째, 제가 제 삶을 살도록 좀 내버려 두세요. 2번째, 돌아와서 당신에게 학대받고 싶진 않습니다. 3번째, 제 여동생이 병원에 들어간다면 고려해보죠. 이제 3번째는 너무 여동생에 대한 저기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거는 여동생을 죽였을 때 이렇게 불리한 진술을 아버지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제 삶을 살도록 좀 내버려 두세요. 돌아와서 당신한테 학대받고 싶지 않습니다. 저라면은 일단 충분히 싸가지 없게 몇 번 말을 했었기 때문에 첫 번째 해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전 2번째 하겠습니다. 돌아와서 당신한테 학대받고 싶진 않습니다. 던시엘로 돌아오려고요? 그래서 기분이 내킬 때마다 절 모욕하고 괴롭히려고요? 언제나 그래왔듯이? 아니요, 사양하고 싶네요, 아버지. 100년 안에는 안 될 겁니다. 입조심하는 법을 아직 배우질 못했구나. 넌 여전히 건방진 애새끼구나. 내가 어릴 적 충분히 가르치질 못한 게 분명해. 정중히 나오시지 않겠다면 전 자리를 뜨겠습니다. 아, 이미 충분히 때리셨잖아요. 다 기억합니다. 당신이야말로 가르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라면은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비꼬는 말이 좀 이거는 너무 도발이야. 당신이야말로 가르침이 이미 충분히 때리셨잖아요. 다 기억합니다. 저를 수없이 때리셨잖아요, 아버지. 전 그 순간순간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은 있긴 하세요? 단 한 번도 없었다. 넌 늘 남이나 헐뜯는 쬐끄만한 얼간이었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널 때려서 습관을 뜯어 고치는 것 뿐이었어. 넌 날 비난할 게 아니라 감사해야 돼. 네 말은 이제 충분히 들은 것 같다. 여기서 나가라. 이건 뭐야? 꺼져라. 거긴 개자리야. 꺼져라. 아이, 너무하잖아요, 아버지. 브루스가 역사가 적힌 두꺼운 책이다. 보기만 해도 졸음 위일려. 책장에는 영국사라는 이름이 붙어있다. 그렇군요. 시계종. 아주 오래된 시계는 어릴 적부터 와서 익숙하다. 예전에는 이 시계가 멈추면 시간 자체가 멈춰버릴 것 같은 느낌이었지. 일단은 요 방도 한번. 느긋하게 앉아있을 시간은 없다. 오래된 독서대 위엔 아무것도 없다. 북부와 가족들이 뭐야? 저는 모르겠어요. 당연히 모르겠지. 그 머리 좀 한 번이라도 써봐라. 아, 과거 회상인가 보네요. 토마스 종조부님? 네. 저 은식기에 적혀있는 머리 글자들은 뭐냐? C, B입니다. 어떤 얼빠진 놈이 토마스의 C를 집어넣냐? 이 똘빼기 새끼야. 잘 모르겠어요. 글쎄, 난 잘 알고 있지. 내 옆에 서 있는 멍청한 새끼가 그러는 거야. 자, 네 조상님들 중 어떤 분이 저 은자를 소유했었지? 이번에 틀리면 그냥 넘어가진 않을 거다. 아버지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자면 아버지의 양육 방식은 항상 한결같았다. 얘도 좀 똘빵한 게 있었나 보네.
자, 일단 위에 여기 식품 저장실로 들어가자. 너머 부엌으로부터 오는 로스트 비프의 좋은 향기가 군침을 돌게 한다. 이 통에는 별로 눈에 띄는 게 없다. 서랍장에 흥미로운 물건이 없었다. 하지만 캐비넷 꼭대기에서 쥐약이라고 쓰여있는 파란 상자를 발견했다. 오, 쥐약이요? 칼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쥐약이 낫지 않을까? 피 안 나게 죽일 수 있잖아. 쥐약을 가져가시겠습니까? 당신은 두 개의 물건 중 하나를 소지할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가져가. 쥐약 가져가고요. 일단 살인 도구를 찾았으니까 일단은 증거품을 좀 찾을게요. 부모님 방은 수년간 바뀌지 않았다. 할 수 있다면 잊고 싶은 나의 유년 시절과 타임캡슐처럼 남아있다. 옷장을 뒤져봤지만 별건 없었다. 빛나는 총신인 나에게 가져가라고. 아, 샷건. 야, 샷건은 안 되지. 쏘자마자 소리가 들려가지고 들키잖아. 미친놈 아니야, 이거. 샷건은 뻥 소리가 나는데. 여동생 방에 들어서자 기묘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다양한 크기의 거울들이 벽을 덮고 있어 이 복잡한 공간에 기괴한 잔영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 장식된 시계는 거울과 잔인한 것 다음으로 여동생이 좋아하는 물건이다. 이건 뭐지? 동생의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는 일에 심취해 있어서 내가 그녀의 옷장을 뒤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나는 여동생의 이니셜 안쪽에 실크 속옷을? 호호호. 속옷. 이거를 가져가서 아버지 방에 심거나 아니면은 하녀가 일하는 방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다 심어. 그러면 두 개 중 하나는 얻어 걸릴 수 있어. 가져가. 소피아가 있었지만 말을 안 걸읍니다. 왜냐면 말 걸어보자 짜증나니까. 소피아, 이쪽으로 잠시 와주겠니? 네, 마님 부르셨어요? 내게 와인을 좀 더 따라주렴? 네, 마님. 하지만 마님! 무슨 일이지, 조지? 이건 따져야겠습니다. 저녁 만찬에서 와인을 따르는 건 항상 제 일이었다고요. 아니야, 짬이 좀 차가지고 와인 따르는 거 좀 제외 열애해 주려는데 왜? 그럼 전 프라를 익히고 싶진 않으니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일이냐, 조지? 너무 딱딱하게 구는 건 아니니? 하지만 저는 자, 첫 번째, 어머니, 그 정도면 충분하신 것 같지 않아요? 두 번째, 사형인이 저런 식으로 말하게 두실 거예요? 세 번째, 그냥 조지가 와인을 따르게 하죠. 네 번째, 어머니 가슴골이라도 구경하고 싶나 봐요. 아이, 내 마음에 드는 건 네 번째인데? 그냥 조지가 와인을 따르게 하죠. 그냥 조지가 그깟 와인 좀 따르게 하죠. 원래 하던 일이잖아요. 넌 좀 빠져라. 너희 엄마가 하녀에게 와인을 따르게 하고 싶으면 그 애가 와인을 따르게 되는 거야. 물론이죠, 주인님. 죄송합니다. 참견쟁이 쥐새끼예요. 그쵸, 아빠? 그래, 네 말이 맞다. 입 좀 다물고 있으면 안 되겠니? 첫 번째, 아무래도 제가 경솔했던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두 번째, 이런 흥분하지 마세요, 도상. 제가 아니라 당신이 입 다물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야래. 진정하세요, father.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런 안 좋은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잖아요. 네가 정녕 그 꼴을 봐야겠냐? 당장 이리 오. 말콤, 저 아이 하나 때문에 저녁 시간을 망쳐서야 되겠어요?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너 이 자식 운 좋은 줄 알아. 소피아, 이쪽으로 와주겠니? 네, 제니퍼 아가씨? 이번 식사는 내가 맛본 것 중에 제일 사랑스러운 음식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어. 대체 어떻게 이런 음식을 만들어내는 거니? 요 깜찍한 것! 아가씨는 정말 상냥하시군요. 아, 물론 아가씨 케이크랑 차는 늘 하던 대로 식사 후 거실에 준비해둘게요. 아, 넌 나에 대해 너무 잘 해주는구나.
정말로 타정하게. 난 됐어, 배불러. 난 당신이를 먹고 싶은데. 미친 새끼냐 이거. 둘이서 핑크빛 무드는 좀 그만둘래? 소피아는 네 구애에 관심 없어, 동생아. 동생한테 엿을 좀 먹이겠습니다. 쟤 좀 내버려둬 둘래, 동생아? 딱 봐도 네 대쉬에 관심 없어잖아. 닥쳐 이 쥐새끼야. 네가 다 망쳤어. 에런, 그런 걸로 네 동생을 몰아서지 마라. 그 정도면 할 만큼 했어. 어쨌든 우리가 여기 왜 모였는지 잊지 말아야지. 아버지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서야. 우린 모두 아주 중요한 행사지. 말콤, 당신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해요. 생신 축하드려요, 아빠. 정말로 생신 축하드립니다, 아버지. 기억에 남을 만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일을 시작하자. 이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증거품을 심어둘 때입니다.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원하는 방에 들어가서 인벤토리 안에 아이템을 선택하세요. 준비가 되면 범행을 시작하기 위해 거실로 들어가세요. 자, 증거품을 심어보겠습니다. 나는 여기가 제 방인가요? 단순한 손님 방이 옛날 내 방. 여긴 내 방이니까 여기다 증거품을 심으면 안 되지. 제니퍼의 팬티를 어디다 심는 게 좋을까? 여기 어디였지? 부모님 방이었어, 맞아. 부모님 방에다가 팬티를 숨겨? 아니야, 제니퍼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제니퍼가 일하는 데에다가 집어넣으면 되지 않을까? 근데 내가 여길 들어오는 걸 저 조지가 보는데. 오른쪽이 제니퍼 방인가? 조지 방인가, 저기가? 어디가, 뭐야? 소지품, 속옷. 딱히 이런 걸 주문하는 건 취향하지 않은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다. 이 방에 친구를 심으시겠습니까? 하이. 하녀 폐기 아래 속옷을 넣어두기로 했다. 분명 꽤 의심스럽게 보일 것이다. 됐어. 왜냐면은 하녀와 제니퍼가 약간 꽁냥꽁냥한 그런 게 있으니까 분명 의심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자, 증거품은 심어두었고 할인을 해버리겠어. 자, 정말로 거실에 들어가시겠습니까? 한번 들어가면 정말 다시 나올 수 없습니다. 들어간다. 제니퍼가 넋이 나간 상태에 눈앞의 창문을 바라보고 있다. 지금의 내가 거실에 계시는 지금이 기회다. 소지품, 살인도구, 쥐약. 이건 증거품이 아니라 무기다. 갖고 있어야 돼. 아니, 나와봐. 살인도구를 선택하자. 쥐약. 독약은 지능범의 소리 없는 무기다. 탁자 위에 있는 케이크에 뿌려둔다면 설탕 장식으로 쉽게 착각할 것이다. 내 특별한 토핑을 케이크에 충분히 첨가한 다음 나는 한 걸음 물러서서 그림자 속에서 동생이 그것을 먹는 것을 확인했다. 아니나 다를까 그녀는 곧 접시 쪽으로 몸을 돌리더니 케이크 두 조각을 빠르게 먹어치웠다. 독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작용했다. 그녀는 점점 숨쉬기 힘들어했고 피부가 녹색으로 변해갔다. 마침내 그녀는 눈앞에서 바닥에 쓰러졌다. 나는 그녀가 확실히 숨을 쉬고 있는지 한 번 더 체크하고 독이 든 병을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범행은 끝났다. 이제 누군가 발견하기 전에 이 방을 떠나야 해. 도망가. 누구보다 빠르게 남가는 다르게 쓰드리나 근데 또 빠르게 비틀려 쪼개. 자, 내 방으로 가겠습니다. 나는 살인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고요. 시기가 째깍거리는 소리가 나고 있다. 누군가 동생의 시체를 발견한 모양이군.
아니, 이런 무슨 일이. 좋은 저녁입니다, 여러분. 저는 윈스턴 루이스 경감입니다. 당신의 가족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이해합니다. 넌 말 잘했다, 이 씨벌놈아. 내 딸을 죽인 살인자가 아직 저 밖에 있는 동안 내 놈이 어디서 농땡이나 피우고 왔는지 참 궁금하군. 글쎄요, 브루스 씨. 저희는 여기서 강제 침입 증거도 찾을 수 없었고 누군가가 이 집에 들어오거나 나가는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살인자는 이 방에 있다는 말이 되겠군요. 뭐라고요? 말도 안 돼. 별로 그럴듯하진 않군요, 경감님. 그러실 수도 있죠. 하지만 규약에 따르면 저는 여러분들의 각각을 신문해야 합니다. 브루스 부인, 우선 저와 서재에서 이야기를 나눠도 되겠습니까? 그러셔. 신문.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브루스 씨.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몸수색부터 하겠습니다.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필요한가요? 유감스럽지만 그렇습니다. 돌아서 주십시오. 이제 됐습니다. 신문으로 넘어가죠. 당신도 알다시피 저는 이미 여동생이 죽었을 때 이 집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과도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또 저희는 집안에 대한 초동 수사도 끝마쳤지요. 하지만 이후에 또 진행할 겁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우선 저희는 당신이 도착한 이후부터 행적을 쭉 훑어보았습니다. 하녀가 말하길 당신과 집사가 7시를 막 지나서 도착했고 당신이 문간에서 맞이했다고 했군요. 그녀가 말하길 대화 중에 당신이 가족과 좋은 관계가 아니라고 말했더군요. 아니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네. 제가 저의 가족을 증오한다는 건 공견한 사실입니다. 제 말은 제 가족이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제가 저의 가족을 증오한다는 건 공견한 사실입니다. 제가 정말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저희 가족이 저와 좋은 관계가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본가를 떠나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이런 식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신은 응접실에서 당신의 어머니인 글로리아와 대화를 가졌습니다.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당신이 그녀의 심기를 좀 거스르긴 했지만 그게 특별한 일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당신의 어머니가 여동생에 대한 주제를 꺼냈을 때 당신은 별로 그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동신의 상태가 제가 스스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여동생의 건강에 대해서 듣는 게 질렸습니다. 가야 할 곳이 있었거든요. 이건 너무 의심되는 얘기고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질렸다. 살면서 계속 동생의 병에 대해서 들어왔어요. 이젠 좀 질립니다. 아, 알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무신경한 사람인 것 같긴 하군요. 당신은 서재에 있는 당신의 아버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대화가 약간 과격했다고 하던데요. 아버지는 항상 화나 있어요. 당연히 그랬죠. 아버지는 좀 짜증나는 사람이거든요. 사실 저는 대화가 나름 정중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화나 있습니다. 제가 뭘 안 해도 항상 화를 내세요. 아버지는 금방 욱하는 성격이세요. 저희가 나누는 대부분의 대화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죠. 에? 사람이 말이야 그냥 아니 옆에 자리에 앉으려고 했더니 개자리라고 꼬지러가지를 않나. 그가 폭력적이신 성향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용한 정보로군요. 전실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셨죠. 이해합니다. 첫 번째, 저희 가족과는 한 하루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그럼요. 전 이미 다른 곳에서 제 삶을 살고 있는걸요. 3. 언젠가 돌아올 것을 고려하긴 했습니다. 두 번째죠. 의심을 제일 안 살려면 두 번째가 적당하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그냥 대놓고 싫어하잖아. 이러면은 의심을 살 수가 있어.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내가 돌아올 것을 고려해서 여동생을 죽였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으니까 두 번째가 맞겠죠. 아버지께서는 제가 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셨어요. 제가 그냥 여기로 돌아올 수는 없는데 말이죠. 그렇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저녁을 드시기 전에 여동생과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아니요. 저녁까지 제니퍼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저녁 식사 중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제가 보기로는 집사와의 관계와 다툼이 있다던데 듣자니 당신이 그가 부당하게 대우받는다고 했다던데요. 우리 가족은 항상 고용을 나쁘게 대합니다. 그냥 시비 트려는 거였어요. 아니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첫 번째가 맞겠죠? 두 번째, 세 번째는 너무 공격적이야. 아니, 두 번째는 공격적이고 세 번째는 거짓말이야. 만약에
증언을 모두 다 조사했다면은 내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내가 여동생을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를 의심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안 됩니다. 두 번째도 안 되고 첫 번째를 해야 돼요. 우리 가족은 항상 고용인을 나쁘게 대합니다. 누군가 나서서 고용인에 대해 말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은 그들을 먼지처럼 대한다고요. 멋진 행동이군요, 브루스 씨. 조사하니 당신 아버지가 잠깐 노하셨다던데요. 늘상 있는 일입니다. 아버지는 늘상 화를 내시죠, 저한테. 제 행동이 아버지의 심기를 거스린 모양이죠. 아버지가 화난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첫 번째겠죠? 세 번째는 거짓말이야. 두 번째는 그냥 그 사람을 까내리는 거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 첫 번째가 제일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평소하고 다르지 않았어요. 아버님이 저녁 식사 때 자주 평정을 잃으시나요? 아버지는 어디서나 쉽게 욱하는 분이세요. 알겠습니다. 호환이 당신의 여동생이 하녀에게 대시하는 걸 지적했다던데요. 누군가는 그에게 말해야 되니까요. 그건 어리석고 후회스러운 지적이었습니다. 그런 말 한 기억은 없습니다. 세 번째는 거의 국회의원인데? 뭐 다 모른데. 저는 첫 번째를 하겠습니다. 주의를 환기실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애는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동생이 한이에게 강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아주 강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한이가 그걸 알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제 당신 여동생이 죽었을 때 당신이 어디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군요. 한이의 비명을 들었을 때 당신은 어디 있었습니까? 위층에 있었죠? 위층에 있었어요. 위층 예전 내 방. 전 손님방에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이 집안에 대한 초동 수사를 끝마친 상태입니다. 수사 중에 딱히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물품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도구가 흥미롭던데요. 톡은 한여가 준비한 케이크 위에 뿌려져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자살이라면 동생분이 모든 일을 스스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전부 흥미롭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브루스 씨. 당신 행동에서 여동생의 죽음과 관련된 어떤 문제나 의심스러운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저는 당신의 아버지를 용의선상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한해를 둘러싼 증거들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여기서 팬티 발견되는 거 아니야? 그녀의 상태를 고려해도 그녀가 자살 기도를 했을 것 같진 않군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을 추가적으로 조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만 한여와의 추가적인 신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살로 결론 내리기에는 미심쩍군요. 좋았어. 이 팬티. 한여의 방에서 팬티가 발견되면 나는 경찰에 나에게 의심갈 만한 이유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유령 용의자로 되었고 이에 따라서 아버지는 즉시 체포되었다. 재판은 길었고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배심원들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 나이스 아버지! 감옥에서 노쇠한 아버지의 건강을 빠르게 악화되었고 그는 해가 가기 전에 세상을 떠났다. 비탄에 빠진 어머니도 곧이어 세상을 떠났다. 던실저택과 그에 딸린 재산은 이제 나의 것이 되었다. 하지만 조지와 소피아는 그 사건 이후 이곳에 더 이상 일할 수 없다며 일을 그만두었다. 증거가 잘 먹히진 않았네요? 근데 내 집이 됐잖아. 내 자산이 되었고. 저택의 방을 배회하며 잠들 수 없던 긴 밤을 보내던 나는 어느 날 거울 속의 나에게서 내 거대한 공허함을 보았다. 내 내면은 텅 비어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저 끊임없는 나를 괴롭히는 악몽뿐. 이렇게 해피엔딩. 사용자들도 범죄자가 안 되었고 저도 범죄자가 안 되었습니다. 예스! 예스! 자, 이렇게 해서 빠르게 더 디드 진행해봤습니다. 스토리 게임이고요. 팀에서 1,100원 정도에 파니까 한번 사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멀티 엔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 사용하는 도구하고 이제 증거품을 어디다 두는지에 따라서 엔딩이 바뀐다고 들었는데 여러분들도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작품인데 지금 해도 재밌네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고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